초중등 보결 보강관리 도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크게 5개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설정 시트를 보게 되면은 이 보강대장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그 보강대장을 월별로 마감하고 또는 학기별 마감할 수 있는 그 매크로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보결 가능 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결 가능 시트는 교사의 특성, 단임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일별, 교시별 보강이 가능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이어서 보결 순위 명부 시트를 보겠습니다. 보결 명부 시트는 보강 가능 시간 시트에 입력된 보결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해서 입력된 배정 기준에 따라 순위 명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성해주는 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결대장 시트는 각 실제 보결 처리된 보강 처리된 결과를 저장하는 입력하는 시트입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 시트는 이와 같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시트별로 입력하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정 시트입니다. 설정 시트는 위에 그 매크로 버튼을 중심으로 학교명, 학년도, 그 다음에 이제 작성 기준. 이 작성 기준은 이 보결대장을 학년 기준으로 1년 동안 활용할 것인가, 학기 기준으로 할 것인가 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배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배정 기준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순위는 초등 같은 경우는 교과 전담을 우선 배정하고 그 이후에 학년 담임으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따라서 이 1순위를 교과 담임을 할 것인가 학년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년을 고학년부터 저학년으로 순위를 정할 것인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정할 것인가인데 일반적으로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순서고요. 반은 1반부터 배정할 것인가, 끝반부터 배정할 것인가. 그 아래에 보결 시간 학기 설정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중등 같은 경우는 1교시부터 9교시까지 그대로 일과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는 결보강 처리 시 아침 지도 시간도 별도의 이제 보강 처리할 수도 있고요. 급식 시간도 학생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강 처리한 경우도 있고, 급식도 저학년 급식과 고학년 급식을 시간을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 난들은 일과표를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지정하는 난이 되겠어요. 아래 설명은 이 보결 시간에 관련된 간단한 추적을 달 수 있는 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에 포함된 월수를 이제 설정하게 됐는데요. 만약 8월까지 할 경우는 3월서부터 8월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2학기는 9월부터 되겠죠. 여기가 9월. 그리고 쭉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8월부터 한다면은 8, 9월, 10, 11, 12, 그 다음에 1월에는 그 방학이라 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2월을 입력해 주시고 요 날은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기본 설정 작업은 모두가 끝나고요. 이어서 보결 가능 시간 시트에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결 가능 시트는 교사의 특성을 입력하는 것으로요. 초등 1교에는
담임반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3학년이라든가 일반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교과 전담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반이 없죠. 학년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전담, 이건 교과 전담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유는 뭐냐면요, 유치원이 혹시 그 보강 교사로 편입될 경우 대비해서 유치원 교사도 넣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별도로 움직이죠. 따라서 이건 이렇게 교과 전담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현재 실수라는 나는요, 보결 대장을 통해서 입력된, 여기 보결 대장이 통해서 입력된 보결교사, 보결교사의 설정되게 보결교사 결정되면 보결교사 실수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 실제 배정된 실수를 이렇게 자동으로 카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 입력이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그 시트4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누계는 뭐냐면요, 1학기로 마감할 경우에는 2학기에 이어서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마감하고. 그럴 경우에는 1학기에 이미 배정받았던 시수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년 단위로 사용할 경우는 이 란을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란을 입력하게 되면은 학계 배정 시수가 나와서 이 학계 배정 시수를 기준으로 보결대장의 교사를 배정할 때 이 시수를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배정 시에 그동안 보결을 몇 시간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교시별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즉 그 교사 일기 빈 시간을 의미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요 란들은 교사별로 보강이 가능한 시간을 이와 같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로 표시해주면 이 사람은 3교시와 급식 1에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쭉 입력해 주시고요. 중간에 어떤 이동에 따라서 이 보강 가능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간제 교사가 임명될 경우에는 이 아래에 기간제 교사를 별도로 추가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제 교사가 임명됐을 경우에는 이 기간제 교사도 보결 대상 교사에 포함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기본적인 보결 가능한 교실을 그 다음에 이 가능한 그 시간에 따라서 보결 순위 명부를 작성하게 되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새로 작성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작은 교과 전담이라는 의미를 하겠죠. 교과 전담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학년, 그 다음에 앞반부터 이렇게 순위를 결정해서 이 순위대로 목록화 해주는 명부가 되겠어요. 한번 한번 변경해 볼까요? 설정에 가서 교과 전담이 아니고 학년 전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이제 순위 명부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죠. 그러면 교과 전담이 학년 담임을 우선하다 보니까 교과 전담 아래로 내려가겠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담이 아래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고학년, 그 다음에 저학년, 아래 학년 순으로 이렇게 순위 명부가 작성되게 되죠. 이 순위 명부에 따라서 요일별, 교시별 순위 명부가 이렇게 보결대장의 목록으로 보여줘서 쉽게 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결대장에 가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동안 이렇게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건데요. 제일 아래쪽에 한번 넣어볼까요? 날짜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표와 난이 추가가 됩니다. 2024년 3월달 해볼까요? 04041. 자, 월요일이 되겠네요. 교사
몇 번으로 할까요? 교사 2번 교사가 3학 2반이네요. 이렇게 지각을 놓고 교과가 국어였어요. 국어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1교시 지각을 하니까요. 여기 1교시를 선택하게 되면은 1교시에 해당되는 순위 명부가 이와 같이 목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교사 이름 뒤에 가로 열고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이미 3시간을 배정됐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목록에 보면은 1시간짜리들이 있죠. 이 1시간 교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5분 교사가 이제 1시간을 더 받아서 2시간 배정된 거죠. 그러면은 25번 교사에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 25번 교사가 2시간에 배정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보결대장을 쭉 누적해서 작성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정해서 마감을 하게 되죠. 월마감, 학기마감, 2학기 마감, 학년도 마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보결대장에 가서 한번 변경을 또 하나 해볼까요? 뭘 하냐면 수요일날 12번 교사 연가를 했는데 1교시를 다른 교사를 한번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배정할 때는 교시를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자, 1교시 선택했습니다. 그럼 1교시에 수요일날 1교시에 배정되어 있던 교사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보이게 되죠. 자, 수요일날 1교시 한번 가볼까요? 설명부 수요일날 1교시가 이렇게 됐네요. 6학년 3반, 6학년 4반, 교사 22, 교사 23 이런 순위로 됐네요. 그러면 다시 보결대장 가서 수요일날 1교시 한번 보죠. 22, 24 나오죠. 근데 최고로 적은 지수를 받은 사람이 순위는 높고 작은 지수를 받은 사람이 교사 22번이네요. 22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교사 22번이 1교시에 배정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보결대장이 완성되게 되는데 최대 1200명까지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보결대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감 처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월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마감을 클릭하게 되면 마감한 월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3월달 한번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마감 작업이 3월 마감 작업이 끝나고요. 4월도 한번 해볼까요? 2월 2개월만 한번 4월까지 한번 해보죠. 완료됐고요. 우리 한 학기를 마감했고요. 1학기를 한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마감 작업 끝냈고요. 2학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학기도 끝났네요. 그 다음에 학년도 1년치를 한번 마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마감 작업이 이제 끝났고요. 그럼 마감 작업을 했을 경우는 마감 파일들이 별도의 폴더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도 했고 4월 했고 1학기, 2학기, 학년도까지 마감했으니까 그 폴더에 가서 실제 그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파일들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결대장 마감이라는 폴더가 생성되고요. 이 폴더 안에 이와 같이 마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월달 했으니까 3월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월 걸 봤더니요. 이렇게 시트가 두 개로 구성됐네요. 3월 거라는 시트죠. 3월 거에 교사별 특성하고 배정 시간, 3월 동안 배정 씻던 시간, 총 시간이 3월에 꽤 있네요. 이렇게. 그럼 보결대장을 보면은 3월에 11번의 보결 처리가 있었네요. 이제 1학기 걸 한번 볼까요? 1학기 걸 한번 보죠. 1학기는 월별과 다르게 1학기에 배정된 월수 있죠.
아까 설정에서 1학기에 이 월을 배정했잖아요. 7월까지다. 7월까지에 있던 배정된 수를 카운트해서 이와 같이 교사별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총 30번 배정을 했네요. 보결대장에 한번 볼까요? 자, 연번 1번부터 30번까지 30회 교사를 보결 작업이 이루어졌네요. 이제 학년도는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학년도로 전체로 해서요. 몇 월까지죠? 1월 2일 날 방학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월 2일까지 보결대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와 같이 초등 중심으로 보강 관리 도미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하죠. 교과별로 구성됐기 때문에요. 교과별로 소트하면 되고요. 이 기준 자체가 여기 같이 교과 전담 학년이 아니라 교과, 그 다음에 학년 이렇게 두 가지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교시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런 순으로 구성되게. 사실 전체적인 설명은 중등이나 초등이나 이 앞에 설정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활용하게 되면은 순위명부를 순간순간 작성할 수 있고요. 보결대장도 데이터화됨으로써 마감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수당 관리 이런 것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님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보결 관리 도우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